있어서 거래를 배우시는 많은 분들이 초창기에 엘리엇 파동 이론에 대해서 많이들 공부를 하세요. 실제로 엘리엇 파동에 대한 질문도 제가 많이 받아봤고, 또 이거를 교육을 하시는, 가르치시는 분들이 실제로 엘리엇 파동 이론을 적용해서 많이 가르치시기도 하고, 오늘은 이 엘리엇 파동 이론이 과연 무엇인가, 그리고 나의 거래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가, 이 엘리엇 파동을 나의 거래에는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되나, 정말로 이게 나한테 수익을 안겨줄 수 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꼭 알고 계셔야 될 몇 가지, 주의사항 몇 가지,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엘리엇 파동이 과연 거래에 도움이 될까? 엘리엇 파동 이론은 미국의 회계사 출신 수학가 랄프 넬슨 엘리엇이라는 애널리스트에 의해서 발명이 되었고요. 무려 75년간의 주식 차트를 분석을 해서 만들어낸 파동 이론이고요. 차트가 움직일 때 상승과 하락을 반복할 때 항상 일종의 파동이 있더라 라는 이론에 근거해서 올라갈 때는 5단계에 거쳐서 1, 2, 3, 4, 5 이런 식으로, 그래서 상승 5파라고도 불러요. 자, 다음에 상승 5파가 끝나면 이때부터 하락이 시작되는데, 하락은 A, B, C 이런 식으로, 그래서 하락 3파라고도 부릅니다. 상승 5파, 하락 3파. 자, 그래서 항상 보면은 이 상승과 하락에서 일종의 추세선 라인이 존재를 하고요. 추세가 반전되는 이런 변곡점들, 자, 이런 부분이 지지와 저항, 그리고 피보나치에 근거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라인들, 실제로 차트를 한번 보시면서 한번 엘리엇 파동이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를 알아보면, 현재 유로 달러 차트고요. 1시간 봉이죠. 자, 여기에서도 기본적으로 일단 보이는 게 상승 5파가 보이죠. 1, 2, 3, 4, 5 이런 식으로 상승 5파. 자, 다만 몇 가지의 법칙이 있어요. 자, 우선은 엘리엇 파동에서의 첫 번째 법칙은 상승을 할 때 세 번째 파동, 이 부분, 자, 이 부분의 세 번째 파동이 1파동, 5파동과 비교를 해봤을 때 이거보다 짧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엘리엇 파동의 첫 번째 규칙은 3파동이 가장 짧으면 안 된다. 물론 가장 길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가장 짧으면 안 된다라는 거, 요게 우선은 기억하셔야 될 엘리엇 파동의 이제 원리고요. 자, 두 번째는 5가지의 상승 파동 중에 두 번째 파동 있죠. 자, 요 2파 내려오는 부분, 자, 요 2파동의 파장이, 요 길이가 1파보다 길어서는 안 된다는 거. 거의 지금 보시면은 대략 한 절반 정도의 길이가 되는데 2파와 1파의 길이의 비교, 그래서 2파가 1파보다 길 수가 없다는 거. 요게 바로 두 번째의 원칙입니다. 다음에 세 번째는 하락했다가 다시 올라가는 반전이 되는 부분, 그 부분에서의 이제 반전 포인트를 보시면은 두 군데가 보이죠. 자, 여기서 1, 2, 3, 4파가 이어진 다음에 최저점이 1파에서의 고점, 요 자리보다 낮아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도 보시면 대략 조금 위쪽에 있죠. 요 1파의 고점보다. 이런 식으로 요 4파의 이제 하락 저점이 1파의 상승 고점보다 위쪽에 자리를 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 자, 이런 식으로 세 가지의 법칙이 일단 엘리엇 파동의 기본 원칙이에요. 정리해보면은 3파동이 가장 짧으면 안 된다. 2파동이 1파동보다 길 수 없다. 4파동의 하락 저점이 1파동의 상승 고점보다 낮아지면 안 된다라는 거. 엘리엇 파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현재 추세에서 평행한 추세 라인이 형성이 되어줘야 되겠고요. 자, 다음에 현재 차트를 보시면은 누가 보더라도 일단은 상승 추세라는 거는 어렵지 않게 알 수가 있어요. 하나, 1, 2, 3, 4, 5 이런 식으로 지금 상승 5파가 끝난 다음에는 하락 3파가 이어지는 모습, 이렇게 예상을 할 수가 있겠고요. 자, 그리고 피보나치를 한번 그려보면 상승 5파가 이어지면서 어느 시점에서 반전이 되는가, 추세가 전환돼서 방향이 바뀌는가, 이 부분을 피보나치를 통해서 한번 알아보면 피보나치 수열에 수렴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정확히 피보나치 라인들에서 이렇게 반전이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엘리엇 파동의 상승 파동, 상승 5파 1, 2, 3, 4, 5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겠고, 자, 다음에 상승 5파가 끝난 다음에는 어떻게 된다? 하락 ABC가 이어질 거다 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똑같은 차트를 이제는 우리가 조금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분석을 한번 해볼게요. 자, 좀 전에 저는 라인을 여기에서 시작을 했어요. 요 자리에서. 그래서 1, 2, 3, 4, 5 이런 식으로 상승 5파를 정의를 내렸죠. 그런데 차트를 조금 장기적으로 본다면 추세선 라인이 대략적으로 평행하게 그려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겠고요. 똑같이 엘리엇 파동을 여기서 한번 적용을 해보면 이렇게도 적용해 볼 수가 있겠죠. 1, 2, 3, 4가 진행되는, 이제 요 하락세가 진행되는
지금 현재 상승 5파에 있는 중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아까는 우리가 지금 1, 2, 3, 4, 5가 다 진행이 되고 그 다음에 A, B, C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이렇게 해석을 했었는데 그게 아니고 지금은 큰 추세로 보면은 1, 2, 3, 4 이렇게 상승 5파가 진행되고 있는 과정이다 라고 해석도 가능하다라는 거. 자, 그러다 보니 이제 어떻게 돼요? 큰 그림으로 엘리엇 파동을 적용을 해본다면 앞으로는 또 올라갈 거라 예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엘리엇 파동은 똑같은 상승 5파 하락 3파라도 이거를 언제부터 적용을 해야 될지, 최근 거부터 적용해서 단기적으로 분석을 할지 아니면은 조금 오래전 자료부터 장기적인 추세로 해석을 할지, 이거는 보는 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가 있다는 거. 이게 바로 엘리엇 파동에서 여러분들이 분석을 할 때 주의하셔야 된다는 점이에요. 이렇게 보면 하락 추세일 수 있고 저렇게 보면 상승 추세일 수가 있으니까. 자, 그래서 엘리엇 파동이라는 거는 내가 거래를 하는 방식이 중장기적인 투자를 하는가, 아니면 나는 단타 및 스윙을 치는 단기 차트를 보고서 분석하고 거래를 하는 그런 스타일의 즐기는 트레이더인가, 그 부분에 따라서 적용하는 타이밍과 분석의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거,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참 주의를 하셔야 돼요. 그러다 보니 참 해석이 똑같이 엘리엇 파동을 적용해서 거래를 하는데도 누군가는 바이를 해야 하는 타이밍, 누군가는 셀을 해야 되는 타이밍, 이렇게 해석이 달라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거래를 하실 때 내가 어디부터 적용을 해서 거래를 할지 이 부분을 분명하게 하고서 거래를 시작하셔야 된다는 거, 이게 바로 엘리엇 파동의 핵심입니다. 자, 그러면 엘리엇 파동이 이렇게 문제가 많은데 이거를 거래에 어떻게 적용을 해? 자, 이거는 정답은 우선은 엘리엇 파동 하나만 가지고 보지 말라라는 거예요. 다른 이론들이 같이 나와줘야 되겠죠. 다른 지표들이 같이 등장을 해서 엘리엇 파동이랑 같이 고려가 돼야 되겠다. 예를 들면은 지지와 저항, 피보나치, 매물대라든지 기본적으로 내가 보는 이평선도 적용이 돼야 되겠고, 여러 개의 지표들이 함께 어우러져서 엘리엇 파동이 거기에 힘을 실어주는, 좀 신뢰성을 더하는 이런 역할을 해야지, 그냥 엘리엇 파동 하나만 보고서 그거를 차트에다 적용을 시키기에는 말 그대로 귀에다 걸면 귀걸이가 되는 거고 코에다 걸면 코걸이가 되는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아무렇게나 함부로 적용을 하다가는 이거는 나만의 해석이 될 수 있다는 거, 그거를 거래에 주의하셔야 되는 거고, 그리고 사후 분석인 경우가 많으니까 실제로 엘리엇 파동 가지고 가르치는 사람들을 보잖아요. 그러면 대부분이 어떻게 하냐면 지나간 차트 가지고 설명합니다. 지나간 차트, 옛날 차트 다 지나간 거 가지고 이게 엘리엇 파동이었습니다, 이거 누가 못해요, 이런 말은. 중요한 건 지금인. 그래서 거래를 하실 때 엘리엇 파동 이론 어떤 이론인지 내가 알고는 있고 거래할 때 주의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엘리엇 파동은 거래하실 때 가급적이면 이거에 너무 의존해서 가지는 마시고 기본적인 자기의 보조지표를 보시면서 엘리엇 파동도 참고 정도만 하시면 좋겠다라는 거 주의하셔야 됩니다. 엘리엇 파동 나만의 제멋대로의 해석이 될 수 있어요. 엘리엇 파동의 한계도 반드시 인정을 좀 하시고 반드시 주의를 좀 하시고 그렇게 거래에 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엘리엇 파동 자체를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거래를 할 때 조심하고 주의하자라는 거예요. 이런 문제점이 발생할 수가 있으니까, 특히 처음 시작하시는 입문자분들은. 도움되셨다면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고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는 센스, 궁금하신 부분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열심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